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이제 7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뭐를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버크셔에서의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 얘기 열심히 봤죠. 뭐. 예, 그 뭔가 하시는 분 계실 것 음. 같은데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네. 그 미국의 기업들은 이익이나 이런 실적 이런 거 발표를 대부분이 월요일날 장 전나 아니면 월요일 장 후가 포함해서 장 전 내지 장 마감합니다. 다만 이제 그쵸. 금요일은 금요일 장 끝나고는 안 합니다. 상례가. 그래서 뭐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오전에 하고 그 다음 주 하는데 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만은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주말에요, 주말에. 네, 토요일 날 아침에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뭐 모르죠. 뭐 시장에 영향 안 미치려고 그러는지. 아까 상무님이 하신 말씀이 네. 뭐 시장 영향도 주가 잡고 영향 바로 미치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네. 투자자들이 네. 실적을 보고 생각할 시간을 준다 이런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하여튼 그 토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토요일 날은 통상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네. 잠시 후에 또 준비했으니까요.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네.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 시장이 발표됐었는데요. 뭐 고용 시장 뭐 특별한 건 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올해 이번 주는 또 CPI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계속 이슈는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하튼요 고용 시장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의 결과가 나왔죠. 금요일 날 저희 새벽에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이 하나는 좀 내리고 올라갔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변할 줄 몰랐죠. 애플이 5% 가까이 떨어지고 아마존은 또 9% 10%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는 4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유가는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휘발유 선물이요. 유가 선물이 휘발유 선물은 이미 한 3주 전부터 올해 초 대비 그 최고치를 갔어요. 근데 주유소 가격은 약간 달랐는데 주유소 가격 평균치가 지금 연중 최고가 같습니다. 미국에서. 물론 도시나 여러분들 미국에 현지에 계신 분 보면 본인이 가스 넣는 쪽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네네. 미국의 평균 가격은 올해 최고치를 갈 정도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좀 찜찜한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그림 한 장으로 먼저 좀 보여드리면 18만 7천 건이라는 수치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이건 안정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실업률은 뭐야 3.5 이것도 지난달보다 조금 내려가면서 이거 너무하다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4.4%가 전년 동기 시간 단기 임금이요. 전년 동기 대비가 되겠고요. 전월 대비로 보면 0.4가 나와서 역시 생각보다 조금 더 위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큰일 났다는 사람들은 요 오른쪽 두 개를 보는 거고 걱정 없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야. 이거 왼쪽으로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똑같은 걸 갖고 해석이 다를 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보면 2021년 이후부터 한때 제일 많이 나올 때 90만 건이 늘어났다가 지금 18만 7천 건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별로 다루지 않지만 전월 요번에 발표하면서 7월 발표하면서 6월 거를 재수정하거든요. 이거 정정하거든요, 네네. 이 거를. 근데 지금 6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진짜 뭔가 쿨다운 되고 있다. 고용 시장이 약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좋다고 사람들은 바로 요걸 보고 있다. 요 18만 7천 건이라는 수치랑 6개월 연속으로 전월에 한 거를 수정하면서 하향 조정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업률은 전월이 3.6인데 3.5가 나서 1969년 이후 최저 나왔는데 이거는 전 기본적으로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보통 5.0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낮아지건 더 올라가건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걸 굳이 따지는 분들은 실업률도 이거 너무 떨어져. 실업률 나중에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시간당 임금이 요겁니다. 아워리 위클리인데 보통 우리가 그 시간당 임금을 따집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4.36 정확하게 그러니까 4.36 우리가 흔히 4.4라는 거 생각보다 조금 위로 나왔고요. 전월 대비도 조금 위로 나왔다. 그래서 요거 갖고 이거 지금 임금 상승률이 계속 임금이 다시 좀 올라가는 듯하면 이거 지금 모든 게 또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여전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좀 완전히 마음을 놓은 건 아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코메리카 뱅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에 지금 9월은 없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하반기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5대5. 그리고 인상한다면 9월보다는 11월은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누스 핸더슨 인베스터라는 곳에선 긍정적인 뉴스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업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9% 이상에서 3% 이하로 막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경쟁의 전반에 긍정적인 보고선 얘기하는 거고 이 모든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극명하게 기사 하나로 정리하고 제목을 단 것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골드락스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좋다 지금 좋다. 그래서 뭐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6대4 정도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 한 잔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탐리, 네네. 예, 탐리 그분의 의견은 항상 뭐 좋게 네.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양쪽으로 그 갈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전히 지금 지난주에도 목표 지수를 좀 올린 것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평균만 보면 지금 가격 대비 6% 정도 아래로 가 있습니다. 지금 S&P 500 연말 목표 지수가 내려가 있고요. 물론 내년까지 보면 5,000포인트, 4,900포인트 몇 개 좀 나오고 있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낮게 보고 있는 건 맞는데요. 펀드 스트레 탐리는 주가가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8월 한 달은 상당히 지금까지보다 약간 흔들거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8월 한 달 보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제가 좀 굳이 쉽게 표현하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데도 사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도 뭐 감사하고 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연말 목표 주가 4825 하면서 멀지 않아 사상치 효과가 다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제 베어마켓에서 불마켓의 첫 1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경기 민감주를 가라는 겁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에너지를 포함 에너지도 뭐 따로 뭐 계속 이 사람 좋아하는 거지만 경기 민감주는 뭐 산업재가 됐건 뭐 자동차가 됐건 이런 거 다 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반면에 크레딧 스위스는 완전히 다른 결을 얘기하고 약간 있죠. 경계감을. 네, 경계감인데 경계감도 보통이 아닙니다. 조만간요. 아까 조만간 이 펀드 스트레스는 똑같은 in the near term이거든요. 조만간 사상적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은 조만간 아주 길고 아주 깊은 조정이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곧 떨어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이거 꿈 같은 얘기다. 2025년이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내년까지 없을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역시 금리 인하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이 이익 대비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맞죠. 지난주에 약간 3대 지수가 내리면서 약간 내려왔지만 그래도 지금 3대 지수는 역사적 평균 최근 5년 평균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습니다. 지금요. 모든 것이 위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평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맞을지 모르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시청자분들 나중에 VOD 보신 분들도 시각이 다 다르죠. 물론 기대감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생각이 많이 다르고 누가 맞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겸손하게 너무 무리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자,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자면 가장 먼저 10년물 금리가 채권금리 많이 떨어졌어요. 예, 좀 지금 이거는 하루짜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월 4일. 요 실적이 그 발표하는 거가 딱 이때 발표됐다면 되거든요. 그날 시작하고 나서 바로 발표됐잖아요. 그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좀 반등하다가 쭉 내려갔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4%대 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하루에 보면 요게 4월 4일 시작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 보시면 돼요. 좀 반등하다가 다시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달러인데요.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 같이 가기 때문에 달러가 좀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되겠고요. 네. 요건 이제 금인데요. 금은 이상하게 또 하여튼 올라가면서 또 보면 1980달러. 그러게요. 이거 가면 갑자기 금이 쑥 올라간 걸까요? 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달러랑 반대 방향을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좀 하여튼 이상하죠. 하여튼 여하튼 비쌉니다. 금은. 예.
금 많이 갖고 계시죠? 저요? 예. 아, 여도 은이라서 저는 은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주까지 해서 6주 연속입니다. 6주 연속.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의 상승이 은근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랑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그 휘발유 값이 예전에 하도 비싸서 그런지 네. 휘발유 값이 아주 뭐 많이 올랐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운전하시면서. 저는 모르고 저 기름 들 일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주위에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근데 곧 이제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유류세 이제 인하가 막바지에 다다랐거든요. 이제 연장 안 할 것 같대요. 연장 안 하네요? 네, 왜요? 그거 모르죠. 뭐 잘 해주시겠죠, 뭐 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네. 유가 좀 지난 주말에 약간 고점에서 내려갔지만 유가는 6주 연속 올랐다. 네. 올랐고 미국에는 주유소 값이 좀 비싸다. 올해 들어선 최고치다. 우리나라는 최고치가 아닐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유류세가 있다면 모르겠죠. 바뀌면 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네. 보실 필요가 있고 바로 이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떨어질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루플레이션 보시면 2.11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2.3, 2.4가 자주 나오거든요. 네, 네.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약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움직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주말에 만난 지인 중에 재테크에 되게 관심 있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엔화로 미국 국채를 투자하고 계시대요. 두 대단한 가지를 다 노리시는 거죠. 뭐 엔화도 워낙에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네. 올라갈 걸 보고 국채도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국채 수익률이 막 되게 대단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아주 친한 지인이세요? 건너서 이제 남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오.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보니까 일본에 상장돼 있는 그 TLT 같은 그 맞아요. ETF를 그 사시는 그 봤어요. 그것도 보면 저희 커뮤니티에도 보면 그 일본에서 뭐 S&P 500 그런 ETF 사도 네네네. 되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엔화가 근데 워낙에 제가 낮아서. 좀 외람되지만 그분 돈 많이 버세요? 네. 그분? 네. 그럼 쫓아가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저는 벌써 들으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아 그래요? 일본 엔화 이런 것도 머리 아픈데 거기다 채권 근데 돈 번다 그러면 잘한다고 쫓아가야죠 뭐.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네.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버크셔에서의 얘기부터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네. 듣고 싶으세요? 아 그럼요. 예, 저는 벅스 좋습니다. 이슈에는 A주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A주요. A주가 이게 한 7억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7억 얼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지난 금요일은 좀 떨어졌는데 목요일 날 이게 사상 최고가 갔습니다. 목요일 날이요. 그래서 이 A주랑 B주를 혹시 아직 헷갈려 갖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네. 분들 보면 A주가 너무 비싸잖아요. 54만 불 뭐 정도. 그 현실적으로 물론 기관 투자는 사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야 그럼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오마에서 주총에 가는데 저 사람 다 이거 한 주를 최소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싸 갖고 이거는 그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한 두 번에 걸쳐서 너무 비싸니까 쪼개준 겁니다 주식은요 순서를. 그쵸. 네, 쪼개줘 갖고 B주를 만들어 갖고 쉽게 해서 이거 같이 이거의 1,500분의 1로 나눈 게 B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B주는 똑같은데 1,500분의 1의 주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한 주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1,500개 주를 모으면 이거 한 주랑 가기 같은데 네. 약간씩 차이가 나죠. 그날 차이가 나는데 벅스 SA는 하여튼 1,500배가 비싼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주로서의 행사나 권리하는 거는 딱 그만큼. 그럼 주주총회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한 주를 갖고 와도 갈 수 있으니까 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벅스 A주가 좀 그 사상 최고까지 갔었고 네. B주는 못 갔습니다. B주는. 근데 A주는 갔었다라고 보셔야 꼭 되겠고요. 가요. 꼭 가죠 뭐. 뭘 걱정합니까? 버크셔에서인데. 네, 누가 보면 제가 뭐 한 3,000주 가지고 있는 줄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이 선물해 주신 단 한 주. 그래 좋은 일 있으면 제가 한 주 더 예, 사주겠다고. 소중히 갖고 있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제가 바로 사겠습니다. 바로. 저한테 그 날짜만 알려주면 내가 사드릴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벅스에서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영업이익이 한 6.6%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보유 현금이 1,474억 달러입니다. 보유 현금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보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시면 전부 잘 계산 안 한다는 거. 예. 근데 1분기에 1,306억 달러였기 때문에요. 170억 달러가 또 늘어났습니다. 이분이 170억 달러 어디서 늘어났겠습니까? 애플. 이게 현금이잖아요, 현금이니까 배당 받고 이런 게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플러스 이제 각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건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눈 겁니다. 현금, 캐시 이퀴벌런트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네. 되겠고요. 근데 자사주에 관심 많은데 자사주는 지금 14억 달러 이번 분기에 또 했어요.
연초 대비 연초에는부터 해서는 58억 달러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조건으로 그 자사주를 사냐에 대해서는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PBR 1.3배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그런 존재 조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언제 사냐면 둘이 얘기해서 찰리 멍랑 둘이 생각해서 저평가됐을 때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지만 아주 많은 저평가는 아니라는 걸 시사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주가가 엄청 올라갈 정도로 저평가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살 경우에는 이제 고평가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건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애플 하나만 가치도 1,770억 달러가 나오죠. 그래서 5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1,770억 달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두 번째, 뱅크 아메리카 등등등 데서 가치를 갖고 있는데 2분기의 주요 종목 중에서는 쉐브론만 한 7% 정도 줄였습니다. 쉐브론. 이게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플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1,7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주가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거가 이제 주식수입니다. 주식수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배당 자사주 규모니까 네. 이게 좀 많이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딱 보면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 많이 비싸지면 이게 별로 안 삽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만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름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애플을 보겠습니다. 애플을 보시면 이제 애플을 5%가 떨어졌잖아요. 꽤 많이 떨어졌죠.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날 새벽에 봤을 때에서 우리가 딴 것도 다 있지만 두 가지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이폰이 생각보다 좀 덜 팔렸고요. 그렇죠. 반면에 서비스는 또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 얘기 나는데요. 특히 서비스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랑 있어 보면 이걸 보는 거죠. 서비스 매출이 26%가 나왔어요. 26%는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계속 최고.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서비스 매출 하나의 매출이 보잉보다 좀 많은 거죠. 엄청나게 이게 서비스 매출을 무시할 게 없겠고요. 네. 여기가 이들끼리 애플이 현금성 자산 얼마 갖고 있냐면 1,670억 달러 갖고 있거든요. 1,670억 달러 현금. 네. 아까 버크셔스보다 조금 더 많은데요. 1,650억 달러의 현금은 그거의 시가총액을 보면 시가총액이 한 65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억 달러 정도를 추가 돈 내면 나이키를 한 번에 살 수 있고요. 디즈니를 사면 돈이 좀 남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회사인데 여전히 주가는 그냥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가 미국 주식은 진짜 통계라면 별의별 통계 다 있는데 네네. 이건 좀 재미 삼아서 갖고 왔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수치를 보고 빵 터졌어요. 미국 사람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계산이 다 돼 있으니까 통계니까 뭐 자기가 식만 만들면 되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애플이 7.2%가 떨어졌어요. 7.02%가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많이 떨어진 것이 이번에 12번을 포함해서 지난주까지 13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주가가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번 원주에 물론 여기까지 얘기하면 통계입니다. 네네. 과거의 통계인데요. 일주일 동안에 평균 4.46% 올랐고요. 상승 확률은 83%. 그 다음 주에 흐름이 저렇게 나타났었다 평균적으로. 네. 떨어진 적은 6% 더 떨어진 적도 있죠. 네. 그리고 떨어진 때 평균은 3.8%, 네. 올라왔을 때 평균은 또 이렇게 돼갔고요. 평균적으로 이 올라가면 6%인데 평균은 4.46%. 그러니까 별의별 통계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애플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